우선 제산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산제는 이미 이제 위산이 분비되었을 때 그 위산을 중화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위산에 의해서 위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겔포스, 알마겔 이런 현탄액 같은 걸 짜먹는 약물이죠. 이것들은 이제 처방전 없이 약국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비처방전 약입니다. 이 약물들은 뒤에 나오는 H2 블로커라든지 PPI 같은 약물들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온 아주 저렴한 약물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물들이에요. 근데 이 약물들의 특징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에는 효과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날에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속 쓰려. 그러면 알마겔, 겔포스 이런 거 쭉 짜먹고 괜찮다. 속 쓰림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오후가 되면 다시 또 속이 쓰리잖아요. 그죠? 이 제산제는요, 단일제랑 복합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루미늄류, 마그네슘류,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섞은 단일제가 있습니다. 알루미늄류는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고요. 여기 트리겔이 바로 이제 수산화 알루미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류는 수산화 마그네슘이고요. 겔포스가 여기에 속하죠.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이제 섞은 것이 바로 이제 알마겔입니다. 이 약물들의 특성은 전부 다 HCO3, 중탄산염으로서 강한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합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죠. 알루미늄류에는 변비가 주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축적됐을 때 신경독성, 빈혈 등이 있고요. 마그네슘류는 설사가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류니까 고마그네슘 혈증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칼슘류는 신장결석, 고칼슘 혈증, 대사알칼리증, 신부전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중탄산 소듐 같은 경우는 위점막을 자극하고 춘의 수분 저류 등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투약 간호시 주의사항은 다른 약물들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라.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짜먹는 그 제산제 같은 경우는 식사 중간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은 H2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벽의 벽세포에 있는 히스타민2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에 작용을 해서 프로톤 펌프로 하여금 위 내부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이렇게 강화되면서 얘가 직접적으로 위산을 분비시키는 건 아니고 히스타민이 작용을 하면서 프로톤 펌프, 아까 양성자 펌프라고 했잖아요. 이 양성자 펌프에게 전달을 시켜요. 전달을 하면 이 프로톤 펌프가 막 돌아가면서 위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촉진시키는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스타민을 차단하게 되면 덩달아서 위산 분비가 억제되겠죠. 사실 직접적으로 위산 분비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거. 히스타민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히스타민이 프로톤 펌프에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없게끔 하게 되는 약물입니다. 이때 이제 H2 블로커는요. 우리가 저번에 H1 리세터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을 텐데요. 항히스타민제, 그죠? 알러지약 이런 거 배웠어요, 그죠? 이거랑 H2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히스타민은 H1 수용체, H2 수용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H1 수용체는 평활근과 내피 뇌에 있고요. H2 리셉터는 위 점막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로 보통 불리우는 약들은 H1 수용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H1이 하는 역할들, 염증 반응,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H1 리셉터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H2 리셉터죠. 그래서 위점막에 있는 H2 리셉터를 차단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거. 이게 바로 H2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이 약물은요, 특히 야간의 위산 분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H2 수용체 차단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메티딘, 파모티딘, 나이자티딘, 그리고 라니티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이 우리 2 수용체 차단제의 종류입니다. H2라고 해서 굉장히 임상에서 많이 쓰는 약물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메티딘이에요. 시메티딘, 가스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가스터도 파모티딘, 자니틴은 이제 나이지티딘, 이런 약물들입니다. 예전에 라니티딘도 되게 많이 쓰던 약물이었는데 2019년도에 뭐 불순물 파동이 있으면서 퇴출됐다라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2019년 이전에 임상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처방되었던 약물인데 없어가지고 제가 왜 라니티딘이 없지 하고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퇴출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약물도 역시 일반 의약품이고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뭐 주사제는 안 되겠지만 먹는 약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약물들은요, 소화성 궤양의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약물들의 위장장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처방을 한다.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뭐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 외에 또 위보약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통. 그리고 추가해 주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약물들이 여러 가지를 처방을 하다 보면 그걸 먹으면 위에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메인이 되는 약 플러스 H2 수용제 차단제 약물 혹은 뭐 겔포스 같은 거 제사제 등등 이런 이제 위장관 관련된 약물들을 같이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인데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양성자 펌프 억제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에서 PPI, 우리 PP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H2 같은 경우에는 그 히스타민이 자극이 되면 얘가 프로톤 펌프에 이렇게 전달을 시켜서 프로톤 펌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프로톤 펌프가 위산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PPI는 얘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프로톤 펌프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H2 수용제 차단제보다 직접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위산 분비 억제 효과가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죠? 그리고 비싸요. 이게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은 이제 비가역적으로 프로톤 펌프를 억제한다라는 거. 뭐 비가역적으로 억제를 하면 그러면 이 약 먹으면 위산이 이제 아예 안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프로톤 펌프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영구적으로 억제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보통 중증 식도염, 위식도 역류병, 소화궤양, 졸린과 에리슨 증후군과 같이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질환 치료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치료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때는 항생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아목시실린이나 트로마이신 이건 다 항생제예요. 항생제 플러스 PPI 같이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로 인한 궤양의 예방 및 치료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식사 30분에서 60분 전에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PPI를 식후에 복용하게 되면 음식에 의해서 분비된 위산에 의해서 위에서 비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PPI의 혈중 농도가 최고가 될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을 하게 되면 이미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 전에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PPI의 그 약물은요. 엑스란소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 약물들의 특징은 뭐예요? 프라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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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졸. 예. 프라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넥시움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되어 있는 약물은 에소메프라졸입니다. 에소메프라졸. 스톤은 란소프라졸, 판토록은 판토프라졸입니다. 이 약물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비싸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프로톤 펌프를 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물이고요. 대체적으로 안전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소화불량,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위산의 역할이 소화를 돕고 그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것이 또 위산의 역할이에요. 근데 위산을 이제 분비를 이렇게 저해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화불량, 골다공증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다음은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제입니다. 위점막에서 생산되는 플로스타글랜딘의 역할은 뭐냐? 위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죠?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점액과 중탄산염의 생성을 증가시켜서 위와 십이지장의 내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플로스타글란딘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 약물을 우리가 플로스타글란딘 유사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위벽세포 표면에 있는 플로스타글란딘 수용체와 직접 결합을 해서 작용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소화성 궤양의 치료,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에 의한 염증이나 궤양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요. 우리 프로스타글란딘의 그 역할 중에서 자궁 근육 수축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약물이 이제 자궁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임신한 임산부가 복용을 하면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 금기 약물입니다. 반면에 이 자궁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궁 수축이 필요한 경우, 그죠? 자궁 시술 전 아니면 자궁 경부 확장을 목적으로 약물이 빈번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이 약물 역시 위장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사 직후나 식사 도중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점막 보호제입니다. 점막 보호제는요. 위나 십이지장의 염증이나 궤양이 잘 일어나는 부위에서 점액 분비를 촉진하고 보호층을 만들어서 위산과 펩신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점막을 보호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크랄페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약물은 궤양 부위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보호층을 형성하고 궤양 부위를 코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형태의 치료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십이지장 궤양 치료에 사용을 하고 식사 전 위점막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식사 1시간 전에 공복과 취침 전에 복용을 한다고 합니다. 부작용은 변비가 있고요. 단점은 하루에 여러 번 복용을 해야 되고 약물 순응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관 운동 촉진제입니다. 말 그대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약물이에요. 하부식도 조인근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위 수축을 증가시키며 날문을 이완시킵니다.
위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위의 배출과 장의 통과 속도를 증가시키고요. 구토할 때 나올 건데요. 뇌화학 수용체 방아쇠 영역이라고 CTZ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서 구토를 억제합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나오는 거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량에서는 세로토닌 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토클로프라마이드라는 약물이 있는데 맥페란이에요, 맥페란. 맥페란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물이라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식도 역류병 및 당뇨병성 장마비 증상을 개선하고요. 상부 위장관의 영상학적 검사 후 조영제 배출을 자극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임상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가 구역, 구토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항구토제로서 투여하기도 합니다.